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간단히 스케치하겠습니다. 중국과 가까워지면 망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 동남아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동남아 가면은 화교들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그 중국인들이 상권을 다 장악하고 중국인들이 요지의 건물을 다 장악하고 중국인들이 좌지우지합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인들이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 나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베트남은 참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국인이 참 상권을 장악할 위기를 넘긴 참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전쟁 폐허에서 중국인들의 비단 포목 장사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 음식점이라든가 상권을 그런 분들은 상술의 규제입니다. 중국인들은 인천이라든가 서울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급속히 상권을 장악해 가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중국인들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땅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의심이 많아서 은행에 예금 안 해요. 돈으로 아니면 어떤 금이나 이런 걸로 보관해서 감춰놓지 주로 현금으로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차하면 튀려고 금 같은 것은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로 현찰로 은행에가 많습니다. 제가 제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토지를 못 사고 만약에 그때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그때 서울 근교에 얼마 땅금이 쌌었습니까? 강남이라든가 이런데. 서울 또 전쟁 폐허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다 망가지니까 땅금이 샀었지요. 집값도 싸고. 만약에 중국인들이 그 땅을 소유했더라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데처럼 중국인들이 아마 다 요지를 다 차지했을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철저히 막았어요. 만약에 그때 땅 샀으면 상상에 지금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중국인 도심이다. 중국인 소유에 들어가는 거죠. 상권이다. 상권에 유태인 이상 가는 능력을 가진 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이렇게 은행에 예금 많고 보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화폐 개혁을 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분의 1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바람에 중국인들이 그 많은 돈, 그때 중국인들이 다 상권을 쥐고 있는 전쟁 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미약할 때 중국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순식간에 10분의 1 토막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떠난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중국인들이 울면서 떠난 나라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여러분 보세요. 중국인들 어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이쪽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중국인들 다들 상권 쥐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화폐 개혁해서 중국인들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다 날려버렸지. 또 이승만 대통령이
땅 못 사게 했지. 그 바람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쫓겨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천운이에요. 지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밀라노 뭐 이런 패션거리 중국인들이 노동자들이 뭐 그냥 일단 진출해가지고 또 그 이탈리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법인세 내기 직전에 다 파산시키고 하여간 그 차지하는 그 교묘한 그 중국인들의 상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탈리아가 완전히 중국과 가까워지는 바람에 중국 자금 받아가지고 이탈리아 경제가 지금 처음에는 중국인들이 조금 당근을 주지요. 나중에는 다 장악해버려요. 이 자세한 내용은 공병호 TV에 그 이탈리아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중국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절단을 해요. 그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의 경우도 그리스가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중국인들이 그리스에 있는 관광지의 모든 부동산들을 다 사들여버려요. 그런 다음에 다 쫓아내고 자기네들을 에어비앤비 같은 그 숙박업 운영하면서 다 장악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중국인들은 자기들 그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자기네들 자국 인들이 운영하는 그 레스토랑, 식당 다 이런 데 활용하지. 절대 그 그리스인들 혜택이 안 들어가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중국의 그 위험성은 겪어보지 않은 우리는 다행히 박정희 대통령이 화폐개혁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를 못 사게 하는 바람에 중국인들이 달을 못 잡아가지고 우리는 그 체감 못하는데 당장에 동남아시아 가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다 뭐 유재차 타고 다니는 게 중국인들입니다. 이런 중국인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게 무서운 나라예요. 지금 제주도는 상당 부분 잠식된 거죠. 지금 평택도 지금 심각하고. 걔들 들어왔다 하면 끝이에요. 걔들은 일가구 1자녀이기 때문에 한 사람 이상 나면은 주민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바람에 그 주민등록 없는 그런 그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뭐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뭐 인가취업도 받지 못하는 그런 주민등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가짜 노동력으로 그 상권을 중국인이 진출했다면 다 장악해버려요. 무서운 나라예요. 이 중국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유튜브에 그 김정민 박사, 그 젊은 사람인데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언론에 안 나와요. 언론, 중국에서 이렇게 위험성을 다룬 언론.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자체가 뭐 전 정부도 친중 정책을 썼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는 더 심하죠. 뭐 운명 공동체라고 할 정도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